최근에 이대로는 못 살겠다 싶어서 했던 일이 있습니다. 제가 원래 학습지 교사 일을 7년 넘게 했습니다. 학습지 교사 일이란 게 정신적, 육체적으로 굉장히 힘듭니다. 엄마들 아이들 상대해야 하고 이 집 저 집 다니는데 엄마들이 원하는 시간은 다들 비슷하고 수업은 한 과목에 10분 잡고 하는데 이 집에서 저 집 가는데 이동시간 10분 잡고 이동하고 그래서 늘 초조하고 종종거리며 다니고 한 집에서 상담이 길어져서 밀리는 날에는 뒷집들한테 늘 고개 조아리며 죄송하다고 하고 다니는 일입니다. 점심 1시쯤 먹으면 저녁은 일 끝나고 10시 이후에 먹기 다반사에 그마저도 이 집 저 집 다니며 음료수 커피만 마신 날은 헛배가 불러 집에 가도 먹히지가 않고 수업에 쫓기고 엄마들이 화장실 쓰는 거 달가워하지 않는 경우도 많아서 참고 다니기 일쑤입니다. 집들 들락날락하면 겨울철엔 따뜻하다 춥다 반복하니 감기도 달고 살고 없던 비염도 생겼고요. 그래서 생리도 불규칙했거든요. 그리고 학습지 교사는 구하기가 어려워서 다른 사무직 일처럼 인수인계가 그렇게 바로 되지 않아 한참 미리 얘기해야 합니다. 신랑도 이직한 회사가 월급 300만원 정도는 되고 나이도 있는데 이 일을 하다가는 아이가 생겼다가도 떨어질 것 같아서 신랑하고 사이가 조금 좋을 때였는데 이 얘기 끝에 사무실엔 7월부터 그만두겠다고 얘기해서 9월 초까지만 하고 그만뒀었습니다. 그런데 신랑이 회사에서 7월 말에 권고 사직을 당한 겁니다. 8월 말까지만 일하고 나가기로 이미 7월 말에 알아놓고 저한테는 말도 안 하고 있다가 9월 3일 일요일이었는데 제가 신랑 핸드폰으로 뭐를 보다가 우연히 봤는데 동료랑 그만두는 얘기한 걸 보고 그제야 알았습니다. 이미 마지막 근무를 해놓고도 말을 안 했던 거죠. 저도 인수인계자가 다 결정돼서 나가야 할 판이었고 진짜 손이 떨리고 눈물이 주르륵 났습니다. 제가 따져 물으니 저한테 미안해서 말 못했답니다. 신랑도 여기 나오면 갈 데가 없는 상황이었어요. 다른 회사를 못 구한 겁니다. 그런데 지금 저게 말이라고 한 건가요? 저희는 살아야 하는데 모아놓은 돈도 없는데 미안하다고 그걸 끝까지 숨기나요? 7월 말에 알았을 때 저한테 말했으면 제가 그만두지 않았을 수 있었거든요. 진짜 생각 없이 구는데 미치겠더라고요. 그렇게 한 달 가까이 놀았습니다. 그러다가 집 근처 회사에 잠깐 다니고 예전에 오라고 했던 곳에서 오라 해서 갔는데 그 대표님이 갑자기 조건을 바꿔서 다시 나오고 지금 현재 다니는 회사를 1월부터 다니고 있는데요. 결혼하고 회사를 4번 바꿨습니다. 그런데도 저한테 뭐가 그렇게 당당할까요? 저는 일을 다시 할까 생각했는데 바로 시작할 수 있는 학습지는 힘들다고 하지 말라고 하고 사무직 일은 제가 경력이 없어 컴퓨터 자격증이라도 배우고 들어가려면 시간이 걸리고 신랑이 거기 들어가면 돼. 그 뒤에 생각해보자. 일단은 집에 있어봐. 이렇게 말하고 하루하루 지나다 보니 4개월이 지났더라고요. 남편이 월급 300만원 정도를 받는 회사에 들어가서 제가 일을 하다 1년 만에 그만두고 애 가지면 못해도 1년은 버리는데 다시 일 구하는 것보다 얼른 아이를 가지고 신랑이 월급이 좀 되니 아이 낳을 때까지 키우고 부족한 건 마이너스나 카드 쓰다가 제가 나가서 아예 쭉 자리를 잡는 게 낫겠다는 생각이었습니다. 이것도 남편이 동의해서 일을 그만둔 거였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려면 서로 마음 맞춰서 최대한 아끼고 보듬고 살아야 하는데 신랑은 같이 살 준비가 전혀 안 되어 있는 사람이더라고요. 아내와의 미래, 계획보단 일단 내가 먼저 우선이었던 거죠. 상대방 마음을 헤아릴 만한 넓은 마음도 없습니다. 정말 안 되겠다 싶어서 부부 상담도 2번 받고 그 뒤에는 저 혼자 1번 받았는데 상담하시는 선생님 하시는 말이 신랑 성향이 굉장히 애 같다고 그릇이 작다고 부인분 말이 틀린 게 없지만 그렇게 하면 신랑이 못 받아들이니 내려놓고 자꾸 우쭈쭈 해줘야 한다고 하시더라고요. 그 뒤에 싸우고 속상해서 저 혼자 갔는데 제가 해결책이 없냐고 알려달라고 했더니 보통 고집 부려도 여기서 몇 번 상담받으면 남자들이 자기가 그 정도인 줄 몰랐다고 깨닫고 가는데 신랑분은 귀 막고 안 듣고 받아들이려고 하질 않으니 상담 선생님조차 방법이 없는 것 같다고 하셨습니다. 그날 제가 얘기한다고 밤 12시까지 얘기했는데 시간 보고 이렇게 늦은 줄 몰랐다고 죄송하다고 했더니 오히려 하시는 말씀이 자기가 지금 저에게 해줄 수 있는 게 들어주는 것 뿐이란 생각에 늦은 거 알았지만 듣고 계셨다고 하더라고요. 저희가 11월 초에 이혼 위기가 왔었습니다. 그때 진짜 시부모님 모시고 그동안 일 다 얘기했었는데 어머님이 얘가 이 정도로 바닥일 줄 몰랐다고 당신이 미안하다며 우시더라고요. 그리고 저랑 둘이 있을 때 어머님이 나 생각하면 너 잡고 싶은데 예쁘게 키운 딸 내가 무슨 염치로 그러냐고 신랑이 자꾸 그러면
뭐 던지고 욕하고 빈정대고 폭력적인 거 다 증거로 남겨두라고. 그래야 철없는 놈한테 소송도 할 건데 그때 유리하다고. 우시면서 오죽하면 내가 며느리 잡고 이런 얘기를 하냐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진짠진 모르겠지만 이혼하면 쟤 우리 집에 못 들어오고 결혼할 때 준 돈도 우리는 받을 생각 없다고 하셨습니다. 그 길로 시댁에서 신랑 방 침대 빼버리시고 현관문 비밀번호를 바꾸셨더라고요. 이번에 저희가 유럽을 갔다 왔거든요. 돈이 없지만 앞으로 몇 년 동안 해외여행 갈 생각도 하지 말자 하고 간 거였습니다. 그런데 시댁 식구들이 9월부터 가족 해외여행을 얘기하셨는데 한 3달을 거절했습니다. 저는 정말 가기 싫었습니다. 생활비도 빠듯하고 안 가도 상관없었고 아쉽지도 않고 그 돈 모아서 앞으로 언젠가 생길 아기한테 하나라도 더 해주고 싶었습니다. 그런데 12월 말에 연말이라고 모였을 때 어머님이 이번만은 같이 가자 하시는 겁니다. 돈이 없다니까 부족하면 부족한 대로 가자고 자꾸 그러시는데 시부모님 몸이 안 좋으시니까 그러시나 하고 그래서 알겠다고 했습니다. 그래도 어떻게 몸만 가겠습니까? 최대한 모아야 하잖아요. 거기다 1월 말에 자동차 보험 갱신이라 돈이 많이 나가고 해외여행 가려면 한 달의 여행비를 적어도 50만원씩 3개월은 모아야 하고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신랑이 안 가기로 했는데 네가 가족하고 같이 가고 싶어 해서 가는 거니 우리가 갈 때까지만 엄청 아끼자고 했더니 알겠다고 했습니다. 저도 안 되겠어서 일을 구하고 있었고 저희 상황을 잘 알고 계신 엄마가 반찬 같은 걸 만들어 주셨습니다. 친정이랑 집이 가깝거든요. 그러다 언젠가 비싼 건 아니었는데 남편이 뭘 산다고 했습니다. 상황도 그렇고 집에 대체할 만한 게 있어서 사지 말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그게 어떻게 필요한지는 얘기 안 하고 사야 된다는 소리만 하고 우기는 겁니다. 저는 당연히 대체할 게 있는데 뭐하러 돈 쓰나 싶어서 말렸습니다. 그런데 끝까지 설명은 안 하고 얼마나 한다고 이것도 못 사게 하냐고 짜증을 부리더니 충전기를 던졌는데 튕겨진 충전기에 제가 맞았습니다. 저도 열받아서 뭐라고 했고 신랑은 따져대고 저는 자동차 보험, 해외여행에 돈 모아야 하니 아끼자고 한 거 아니냐라고 하고 신랑은 이것도 못 쓰냐, 쓸 건 쓰자는 말만 해대며 우기다가 빈정거리며 그렇게 돈이 필요하면 네가 나가서 벌어, 집에서 놀면서 뭐하냐, 집안일 그 잠깐 하는 거 힘들지도 않잖아 라고 하는데 어이가 없더라고요. 나가지 말라고 할 땐 언제고 부탁도 아니고 빈정이냐, 그리고 내가 그만두고 싶어서 그만뒀냐, 네가 잘린 거 말 안 해서 이렇게 되지 않았냐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러니까 지금이라도 나가서 벌으라고 막 이러는데 진짜 어이가 없더라고요. 네, 맞습니다. 생활이 힘들면 나가서 벌어야죠. 이걸로 뭐라고 하실 분들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당장 돈벌이 되는 학습지는 죽어도 하지 말라고 하고 사무직 이런 거 하라는데 경력도 없고 자격증도 없고 바로 못 구하고 신랑도 일단 있어보라고 그러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안 그래도 일 구하고 있다. 상황이 이래서 네가 말려도 이제 나가려고 했다. 나는 8년을 쉬지 않고 일하고 고작 4개월을 쉬었다. 너는 그동안 돈도 안 모으고 다 써서 모은 것도 없이 결혼할 때 나는 하고 싶은 것도 못하고 여윳돈도 못 가지고 결혼했다. 네가 못 모은 만큼 나랑 우리 집에서 더 쓰지 않았냐. 네가 여행 가자고 욕심부리는 바람에 이렇게 돼서 아끼자고 한 건데 내가 사치 부리자고 하는 게 아닌데 그렇게 말을 정떨어지게 하냐 라고 했습니다. 좀 느껴보라고 얘기한 건데 내가 그 일 하랬냐? 내가 쉬지 말라고 했냐? 그리고 학습지 교사? 야, 진짜 교사는 어디 가서 대접이라도 잘 받아. 무슨 교사야? 이러면서 제 직업까지 깎아내리고 무시하는데 열받아서 어머니 말씀하신 대로 녹음 버튼 눌렀습니다. 그랬더니 너 지금 뭐하냐? 하면서 혼자 흥분해서 막 난리치더니 저한테 야, 이 쌍시온년아 라고 하면서 핸드폰을 뺏어서 지웠습니다. 진짜 울고불고 어떻게 그러냐고 했더니 한참 뒤에 또 미안하답니다. 이번엔 저한테 직접적으로 말한 거라 더 심각했고 주말 내내 얘기하고 잘못했다고 하고 미안하다고 했습니다. 그러고 일주일 만에 친구 부부 초대해놓고 그 앞에서 뭐 좀 부탁하니 이리 빼고 저리 빼고 창피하게 굴어서 가고 나서 뭐라고 했더니 적반하장으로 굴어 또 싸우고 그래서 어쩔 건데 이래서 살겠냐 헤어지자는 식으로 나오길래 진짜 못 참겠어서 잘못이지만 남편 싸대기 때렸습니다. 그리고 울면서 친정 갔습니다. 외투도 안 입고 그냥 차키랑 핸드폰만 들고요. 남편도 이런데 저희 부모님도 정말 절 외롭게 하십니다. 친정이 걸어서 15분 거리에 있습니다. 그런데 정말 저희 부모님 마인드는 지극히 조선시대 분인 것 같습니다. 저희 아빠도 집안일 손끝 하나 안 하셨고 고집 있고 그거 맞추고 산다고 엄마가 많이 힘들고 아빠랑 싸울 때마다 당신 때문에 내가 화병 생겼다고 하십니다.
여자가 참고 포기하고 살아야 편한데 넌 유난스럽게 왜 그러냐면서 그러시고 니네는 대화를 하지 말고 살으라고 너는 그냥 할 도리하고 신랑은 돈만 벌어오고 하라고 그러시고 그냥 싸우면 자꾸 너만 속상해하지 말라고 신랑이 빈정대면 너도 빈정대라고 그런데 제가 그러면 신랑은 막 나가거든요. 그리고 신랑이 보통 상식선을 넘고 폭력적으로 구는 거 아시면서도 남자들은 화나면 다 그렇다고 하고 심지어 신랑 잘못으로 시작한 싸움도 그러게 왜 끝까지 싸워서 그 꼴을 보냐고 절 타박하십니다. 이렇게 살 거면 뭐하러 사나요? 그리고 우리 집에 이혼한 사람은 없다고 절대 안 된다고 네가 좋다고 만나놓고 이러고 사냐고 하시는데 연애 때부터 폭력적인데 좋다고 결혼하는 정신 나간 여자도 있나요? 그래서 제가 너무 어이없어서 항상 신랑하고 싸우고 엄마와도 싸움이 됐거든요. 그런데 이번엔 저한테 직접적으로 쌍시혼녀나 라고도 했다는데도 엄마는 한다는 소리가 그러게 왜 네가 우겨서 그 소리를 듣냐고 하십니다. 아빠도 아시고는 무슨 남도 아니고 딸이 남편한테 폭력적으로 당하고 욕도 들었는데 엄마한테 성인이니까 알아서 두라고 자기들이 해결하게 그랬다고 합니다. 무슨 남의 집 불구경하듯이 말이죠. 저 그동안 자라면서 엄마 아빠한테 한 번도 조그만 거라도 사달라고 조르거나 뭐 배우게 학원비 달라고 얘기해 본 적 없습니다. 엄마가 첫째라고 저한테만 맨날 돈 없다, 마이너스 통장이 얼마다, 아빠가 얼마를 쓰고 오셨다 이런 얘기를 하셨거든요. 내가 뭘 사달라고 하거나 비싼 거래비 해달라고 하는 건 엄마한테 굉장히 미안한 일이라고 세뇌가 된 겁니다. 그래서 그냥 늘 필요한 건 알아서 샀습니다. 그런데 3살 터울인 남동생은 물론 남동생이 공부머리가 있었지만 대학교 갈 때까지 꿈이 없는 애였거든요. 그런데 100만원짜리 영어 수학 과외에 성적 올리면 뭐 사준다고 다 사주고 그랬습니다. 그리고 제가 대학교 갈 때는 넌 어디에 가고 싶니? 라고 진중한 얘기 한번 안 했던 부모님이 남자가 가기 좋은 과가 어딘지 다 알아보시고 결국 좋은 대학교 갔는데 그 대학교 홈페이지를 동생보다 몇십 배는 더 들어가 보시면서 이거 해야 좋다더라, 저거 전공 들어야 한다 하시대요. 그리고 중고등학교가 같이 있는 학교로 나왔는데 동생이 중학교 들어가고 저 고등학교 올라갔는데 갑자기 중학교 선생님이 저를 붙잡고 하는 얘기가 동생은 공부 잘하더라. 속상해서 엄마한테 얘기했다가 너는 동생 칭찬하는데 그걸로 꽁하냐고 오히려 엄마한테 혼났습니다. 한 번은 나는 그래서 부모님한테 바란 적 없다. 근데 동생은 다 알아서 해주고 뭐 사주고 집에서 논다고 손 벌려도 다 해주고 서운하다고 했더니 그럼 과외시켜달라 그러지 이제 와서 그러냐면서 그럼 동생같이 공부도 잘하던가 이러시더라고요. 저 그래도 중간은 했습니다. 동생도 원해서 부모님이 지원해준 거 아니고 시킨 건데 말이죠. 아무튼 이런 부모님이십니다. 잘못을 해도 미안하다고 할 줄 모르는 그런 보수적인 성향입니다. 신랑이 연애 땐 저러지 않아서 속은 기분이 드는데 엄마는 툭하면 네가 좋다며 네가 선택했잖아. 그럼 너가 감수해야지. 평생 혼자 살 거면 이혼해. 이런 말만 하십니다. 울면서 친정 처음으로 갔는데 이게 제 손에서 해도 안 되니까 도움 요청한 거잖아요. 자식이 힘들다고. 신랑 전화해서 불러다가 앉혀놓고 아빠가 얘기하시는데 신랑이 그동안 욱하고 딸에게 물건 던지고 욕하고 당한 거 들으셔놓고 어찌 저리 차분히 얘기하나 싶더라고요. 투닥거린 것도 아니고 이혼을 한 해 만에 하는 이런 상황에서 아빠는 화도 한 번 안 내시고 제가 다 잘한 건 아니지만 잘못이 반반이라는 생각은 절대 안 들거든요. 그런데 둘 다 잘못이라고 서로 양보 좀 하고 살으라는데 제가 어디까지 양보를 해야 할까요? 그러면서 제가 더 얘기를 하려고 하니 저한텐 소리 지르면서 그만하라고 시끄럽다고 이제 너희 집 가서 해결 보라고 방에 들어가시더라고요. 엄마는 신랑한테 뭐라 하긴 하셨는데 끝에 하신다는 말이 이제 치고받고 싸워도 우리 알게 하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적어도 저에게는 부모는 네 편이야 라는 말투로 얘기해 주셨으면 좋겠는데 네가 정 마음이 힘들고 아프면 이혼해라. 일하면서 혼자 살아도 되고 세상에 좋은 사람 많고 엄마 아빠도 있어 라고 해주시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하신다는 말씀이 너 혼자 평생 살 자신 있으면 이혼해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 말 듣고 집에 왔는데 오히려 친한 친구 하나가 부모님까지 그러시니 네가 너무 외롭겠다 속상해하며 내가 네 편 들어줄게 이러는데 정말 마음이 아프더라고요. 남동생한테는 정말 쪽팔려서 얘기도 못하겠고 부모님은 저러시고 남편도 저러고 친구가 제 편을 들어주지만 자기도 애 키우느라 정신없이 사는데 계속 제가 걔만 붙잡고 하소연할 수도 없고요. 일은 구해서 다니고 있습니다. 툭하면 집에서 논다고 그러는데 안 되겠더라고요. 여행도 신랑은 데려가시고 저는 일 때문에 못 간다고 해놓은 상태입니다. 알콩달콩 잘 살고 아이 갖고 하기도 늦은 판국에 이게 뭐 하는 건가 싶고 그냥 넓은 바다에 저 혼자 떠있는 기분이 듭니다.
운전하고 길 가다가도 그냥 벽에 들이박을까 많이 아플까 이런 생각이 들고 여태 남한테 싫은 소리 해코지 한 번도 안 하고 살았는데 내가 뭘 그렇게 잘못했나 싶고 친한 친구는 아이 둘 낳고 신랑 예쁨 받으면서 잘 사는데 나는 결혼도 늦게 했는데 이게 뭐지 싶어서 울컥하고 갑자기 뜬금없이 눈물이 주룩 납니다. 신랑이 미안하다고 해도 이젠 말 같지도 않게 들리고 이제는 미안하다 잘하겠다는 소리가 제일 듣기 싫습니다. 믿기가 힘들어서요. 신랑이 개과천선하지 않는 이상 언젠가는 이혼이겠죠. 부모님도 제 편이 아닌데 전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분들의 많은 의견 부탁드리며 마치겠습니다.